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등 기본학력 협력 강사제 운영에 대해서 연수를 진행하게 될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제목을 학습의 골든타임 붙잡기로 정했는데요.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21학년도에 모든 중학교에 협력 강사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골든타임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수는 각 중학교에 계시는 여러 일반 선생님들, 또 중학교에서 협력 강사제를 직접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또 협력 강사와 함께 교실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시게 될 교과 담당 선생님들을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연수는 크게 4꼭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협력 강사제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협력 강사제의 이해, 협력 강사와 동행하는 수업의 실제, 등교 수업 또는 이제 원격 수업에서 어떻게 수업이 실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세 강의는 관내 중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연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협력 강사제가 어떻게 2021학년도 모든 중학교에 도입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요새 뉴스에서 매우 자주 보시는 아마 타이틀일 것입니다. 이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뉴스이긴 한데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다가 교육 격차가 더 커졌다라는 뉴스입니다. 최근에는 이와 다른 뉴스들이 이제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격차가 더 심해졌다라는 인식, 또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 또 코로나가 키운 어떤 곱셈도 못하는 중이라고 해서 이제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해진 현실을 고발하는 뉴스도 나왔고요. 초6, 중3 학생 역량이 추락했다. 코로나발 학력 저하가 현실화됐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학습 중간층이 붕괴되었다.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중위권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습 격차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저희 교육청은 무언가 학생과 교사를 위해 또 학부모님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물론 코로나19는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요인이지만 결국 학생들은 교실 수업 안에서 배움을 계속해야 하고 교사는 학생이 만나는 바로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된다라는 긴박한 그런 책무성 의식이, 책임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기초학력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학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학력이 갖추어졌을 때만이 학생들이 그 다음 단계, 배울 수 있는 단계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초기 문해력이나 아주 기본적인 수리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고 배울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을 만나보면 기초학력이 부족했던 학생들은 모든 생활면에서 자신감이 부족하고 학교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없고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소중하지 못한 가치 없는 존재를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기초학력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부진을 보완해 줄 때 학생들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행복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더 격화된 이런 학습 격차 또는 학습 부진의 상황에서 저희가 선생님들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했던 3단계 학습 안정망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가장 1단계는 교실 안에서의 부진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학교 안에서 수업이 끝난 후에 학습 부진으로 판정된 미도달 학생들,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계시죠. 학교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서울학습도움센터나 각종 지역학습도움센터를 통해서 학교 밖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협력 강사제는 바로 이 교실 안에 1단계에서 학습 부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실에서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실 때 대부분은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진도를 나가시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학습 부진이 있는 학생들은 따라가기 어렵고 선생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심각한 학습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도 모든 학생을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수업을 계속 하시게 되죠. 그런데 교실에 협력 강사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런 조금만 도움을 주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 협력 강사께서 옆에서 이제 차분히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1단계 교실 내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를 위한 협력 강사제는 다음에 5가지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생님 진도 수업에 학생이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줌으로써 학습 부진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 없이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겠죠. 또 협력 강사제가 효과적인 과목은 수학 등 학습 격차가 큰 과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수학에서 선생님께서 개별 과제를 주시고 학생들이 풀이를 하고 있는 단계를 상상해 보면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을 다 도와주실 수는 없지만 보조교사인 협력 강사가 특별히 좀 도움이 필요한 학생 옆에서 도와준다면 그 순간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격차가 해소될 수 있겠죠. 또 과거에는 수업 밖에서 이 학생을 따로 불러내서 지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든 교사가 그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하는 최근의 과정중심 평가의 수업 방향과도 이제 맞지 않고요. 또 그 학생도 교과교사가 직접 보고 관찰해서 지도하고 나중에 평가까지 기록까지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 강사가 투입될 경우 교실 안에서 교과교사의 지도와 관찰 아래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모든 학생의 수업의 배움의 속도에 맞춰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협력 강사제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모든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러한 협력 강사제를 이제 처음 발표한 뉴스 기사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교육감님이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이 협력 강사제는 물론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돕는 측면도 있지만 학습 중간층이라고 불리는 중위층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협력 강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지금 현재 학습 중위권이 많이 붕괴되었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협력 강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입 과정에서 많은 걱정도 있었습니다. 협력 강사제는 이제 초등의 경우에는 다년간 연구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반해서 중등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서울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께도 굉장히 낯선 경험이시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협력 강사제가 모든 학교에서 안착되었다고 보긴 어렵고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르지만 협력 강사제가 먼저 실시되고 있는 교실에서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협력 강사제에서 이제 가장 선생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협력 강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는 거 아니냐, 수업을 뒤에서 관찰만 하고 별 할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실제 초등에서 이제 이미 3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개별 학생들을 도와서 실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이제 반대하시던 선생님들도 실제 시행이 되다 보니 이 제도가 내가 다 도와줄 수 없는데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교사가 한 명 더 있다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2배로 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학습 중간층이 없어지고 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져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에서 협력 강사가 교실에 도입됨으로써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협력 강사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차 시는 강사제 2회에 대해서
중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